안녕하세요. 썰법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손 아카데미의 손웅정 축구 감독의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손웅정 축구 감독 측에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욕설과 체벌을 한 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것이 아닌지 신고 의도에 대한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을 받아오면 1억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사실 체육계의 체벌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도 어린 시절 폭력 피해 경험을 밝히며 체육계의 만연한 폭행 관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계의 특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계, 규정, 선후배 간의 예의, 강인한 정신력이 필수인 만큼 프로가 되기 위해선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시대에 따라 체육계도 변화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견뎌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최근 이러한 법적 공방이 일어나게 된 원인, 손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진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만약 실제로 피해 아동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도의 체벌이 일어났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체육계에서 일어난 체벌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고 일반적인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중학생 A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을 뿐더러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른 코치도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구렛나루를 잡아당기는 등 이러한 학대가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만약 피해 아동이 이 주장에 대해 구체적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아동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혀진 노트에 따르면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땡기기 2번, 구렛나루 2번, 엉덩이 1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심각한 피해를 주장했던 애초의 주장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다, 사회폭력상 가능한 범위다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체벌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을까요? 특수성에 따라 다소 달리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계는 폭력을 동반한 체벌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체벌이나 벌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훈육의 차원에서 사랑의 매를 들 수 있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곳들도 있는데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서의 체벌에 동의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에 대해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겠지만 체벌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도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아동학대나 체벌 등이 문제된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심지어 부모의 징계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매도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단지 사랑의 감정이 전제되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체벌이나 학대가 용서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하여 무슨 의도로 어느 정도의 체벌을 하였는가 하는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체벌 행위에 대한 해석과 상황에 따라 판단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육계처럼 훈련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환경에서는 이에 따라 고질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판결문에서 필요한 훈육이나 훈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함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도 처벌 필요성이나 정도를 판단할 때 사회 통념상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늘 상황에 따른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만 판례는 행위 자체보다 체벌의 상황, 의도와 목적,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체벌 등이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외로 아동학대의 유죄와 무죄 사이에 중간에 존재하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체육계의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체육계의 특수성이다, 체육계의 악습일 뿐 학대이다 라는 입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청소년 보호구역은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